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정익채 사무관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이제까지 조달 분야의 문제점과 상생협력이 부진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작년 7월 국무총리 주재로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고, 상생협력법 시행령의 제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미국의 멘토 프로테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기부가 미국의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조사를 하였고요. 연구 결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다듬어서 만들게 된 것이 이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제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여기업 신청 자격 및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셔서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제도 설명은 다음의 목차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구매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조달 시장 현황을 보시면 우리나라 공공구매는 그 규모가 123조 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규모이고요. 그중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94조 원으로 전체 조달 중에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구매 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판로를 개척하는데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구매에서 말하는 제품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물품, 공사, 용역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제품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중기제품의 구매는 총 94조 원 정도인데요. 공사가 42조 원, 물품이 33조 원, 용역이 19조 원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공구매 제도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공공구매 제도라는 것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적용하는 각종 법적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판로지원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구매목표 비율 제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그리고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이 있습니다. 구매목표 비율 제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제품별로 의무 구매해야 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고, 그 의무 구매 비율에 맞춰서 공공기관이 구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기간 경쟁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지정한 611개 제품에 대해서 중소기업자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지정한 제도이고요. 매년 3년에 한 번씩 제품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 제도는 이 제도 근간에 조그만한 334개 제품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는 현재 18종을 기술개발 제품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 제품의 구매를 우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규모가 4.5조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범 구매 제도라는 경우는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창업기업이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공공기관 납품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 중에 하나이고, 이런 것들로 중소기업들 지원함에 있어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도 막대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생협력 지원 제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입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공공구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사실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도를 시행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공공구매에서 중소기업 제품 같은 경우 76%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의 특징이 우리나라는 납품자 기준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집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94조 원이라고 하였는데, 외국에서 구매해서 유통하는 경우
그리고 납품자가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중소기업 제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았을 때는 94조 원이라는 규모가 완전히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경우와 또한 중소기업 유통사가 납품하는 경우가 섞여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공구매 제도가 큰 기업, 즉 기업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공공조달시장에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을 보호하는 형태로 추진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중기간 경쟁제품 시장과 중소기업 제품 우선 조달 시장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예 대기업이 참여를 할 수가 없도록 운영해 왔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기업 간의 상생협력이나 협업이 아예 되지 않은 것이 있었고, 중기간 경쟁 제품 같이 대기업 참여가 제외되는 시장에서 몇 개 덩치가 큰 중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장 지배적 현상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달 시장에서 지원하는 기업은 여러 분류의 기업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완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의 경우 기술이 우수하고 혁신 부품을 만들어도 정부 정책상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결 방법을 고민했었고, 개별 기업 하나만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시장 지배적 현상이나 외국산의 유통은 10년 전부터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 때문에 중기간 경쟁 제품에서 그 제품을 제외하다 보면 그 기업뿐만 아니라 그 업계가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또 지금 공공구매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같은 경우에 납품을 하려면 직접 생산을 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있습니다. 직접 생산을 하려면 공장, 설비, 인력 등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지 조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처럼 기술력은 있지만 초기 기업이 조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조달 시장에 진입을 하려면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기술력이 있는 창업기업이나 소기업의 경우 설비 시설을 갖추기 위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이번에 만들어진 제도가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미국의 이 멘토 프로그램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98년부터 운영을 해왔던 제도입니다. 조달 시장에서 미국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매 비율이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납품한다고 해서만 중소기업 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중기간 경쟁 제품 직접 생산과 유사한데요. 미국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을 하고 부가가치 일정 비율 이상을 창출해야 중소기업 제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납품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이 많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 조건을 맞추기가 까다로워서 그런지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중소기업 직접 생산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기업을 더 육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납품 역량이 있는 기업이나 대기업을 활용해서 납품 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쓰여져 있는 대로 철저하게 국내 생산을 원칙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 성과가 연간 3조 원 정도 되는데,
제도가 장기간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국내보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규모는 낮지만 훨씬 더 체계적으로 자국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미국 멘토 프로테제 프로그램에 사실 박영선 장관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중소벤처기업부 취임 직후에 아이디어를 내셨고 중기부 지원 정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미 있는 제도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간 조달 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미국의 사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혁신 성장을 이루고 국내 생산한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이 정책의 방향입니다. 이는 아마도 중소기업이 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성장하여 민간과 그리고 해외로 진출 가능한 제도적 환경이 구축되어야 된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제도 개요입니다. 제도명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제도 운영 요령이 중기부 고시로 법령정보 시스템이나 중기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을 공공조달 시장에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과 핵심 소재 부품 기업의 판로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업은 크게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으로 나눌 수 있고요. 주관기업인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조달 계약을 맺는 주체가 되는 것이고, 협력기업은 주관기업의 계약의 일부를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지원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과제, 역량강화과제로 나뉘고요. 역량강화의 경우는 건설 분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집을 하는 과제는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과제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두 가지 과제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절차와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체계입니다. 제도 운영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총괄 운영을 하여 법과 고시를 개정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은 이 제도를 통해 선정된 지원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입찰 계약을 하는 기관으로서 입찰 시 제도 참여 기업을 우대하고 적극적인 계약을 확대해 주시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담기관은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공정한 평가와 운영 성과를 관리하는, 그리고 사후평가도 관리하는 제도 운영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 부가 지정한 전담기관은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관기업이나 협력기업은 협약 체결, 신청 접수 및 계약을 수행하고 제품 납품 등 협약 내용 이행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추진 절차입니다. 이 제도의 절차가 진행되는 순서입니다. 먼저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협력기업은 모집 공고 기간 내로 SMPP라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기업 간 상생협력을 먼저 체결하시고 상생협약서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담기관이 신청 자격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 검토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할 거고요. 대면 평가를 진행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된 지원 대상에 대해 현장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심의를 거치게 되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됩니다. 선정 후에는 조달에 참여할 수가 있고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 기간 후에 사업계획 대비 계약 이행 여부 검토와
실적을 점검하는 절차로 추진이 됩니다. 다음은 과제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제도에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기업 간 협력을 증빙하는 상생협약서를 맺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상생협약은 기업 간 혹은 단체와 기업 간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과 역할, 그리고 참여 비중을 명시하여 협의된 내용을 작성한 협약서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서 공공기관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그 부분을 과제 참여를 위해서 사전 협약하시고 참여하셔야 합니다. 또 협약을 하실 때는 주관기업이 중소기업이 되고 협력기업이 주관기업을 도와주는 멘토기업 혹은 소재부품기업이 됩니다. 아울러 신청하실 때는 제품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협력 대상 제품으로 중기간 경쟁 제품 611개 중에 334개를 지정하였습니다.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제품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해당 품목을 조달 시장에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제 유형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제는 두 가지 과제이고요. 먼저 혁신성장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 과제는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중소기업 간 협력을 하는 과제이고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중 직접 생산 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창업기업이나 소기업이 중기업과 협력하는 경우 지원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 지원 자격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관기업은 창업기업이나 혹은 소기업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창업기업은 아시다시피 설립한 지 7년 이내의 기업을 의미하고요.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이 혁신성장과제에 신청할 수 있는 제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판로지원법에 보시면 기술개발 제품으로 분류하는 18종의 기술개발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업인 멘토기업으로 참여 가능하신 기업은 주관기업의 설비나 품질을 지원하여 납품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소기업이면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는 주관기업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협력기업이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고요. 혹시나 주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력기업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혁신성장 과제에 필요한 지원사항이나 평가지표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사항은 협력기업이 주관기업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설비나 기술, 품질, 인력 등을 지원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지 협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는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함으로써 목표로 삼아야 할 성과입니다. 이 부분은 대면평가 시에 기대효과라든지 완료평가 시에 해당 성과지표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혁신성장 과제로 지원 대상에 선정이 되시면 다음의 우대사항을 부여받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직접 생산 기준에 미달되어 조달시장에 납품을 하지 못했던 기업이 협업을 통해서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받게 되고요. 그 부분이 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창업기업이나 소기업의 큰 혜택으로서 지원이 됩니다. 또 향후 지원 대상에 선정이 되시면 계약이행 능력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여 입찰 참여 시에 우대를 받으시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있어서는 시장 할당을 추진하여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원 대상 선정과 동시에 진행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재부품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재부품 과제는 소재부품 기업과의 상생협약을 통해서 소재부품의 국산화, 그리고 판로 지원과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그리고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소재부품의 국내산 개발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제는 납품 시에 국내산으로 소재부품을 대체하는 경우 지원하기 위한 목적과 그간 조달해서 지원이 어려웠던 소재부품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가능한 과제이고 소재부품 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하는 과제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협력기업인 소재부품 기업부터 신청 자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재부품 과제에 참여 가능한 협력기업은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이 참여가 가능하고요. 자격 요건은 소재부품 전문기업 확인서가 있는 기업이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기술이 적용된 소재부품을 보유한 기업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록된 지 7년 이내에 특효가 적용된 소재부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소재부품 협력기업과 상생협약을 맺고 참여할 수 있는 주관기업의 자격 조건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소재부품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3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협약을 하시거나 인허가 받은 단체나 조합과 협력하여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대기업이 협력기업인 경우에는 5개 이상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단체 혹은 조합과 협약하여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재부품 과제가 일대다로 협약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핵심 소재부품을 한 개 기업과만 협약하여 독식할 수 없기 때문에 소재부품을 여러 기업이 활용하여 납품하는 경우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 자격 조건은 주관기업이 다수인 경우 참여 가능하도록 자격 조건이 부여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소재부품 과제에 참여할 경우 지원사항이나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재부품 과제의 지원사항은 혁신성장 과제와 마찬가지로 협약에 명시되어야 하는 협력기업의 지원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협약서의 기재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성과지표는 선정평가 시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이나 완료평가 시 해당 성과지표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부품 과제의 우대사항은 혁신성장 과제와 마찬가지로 계약이행 능력평가 시의 입찰 가점이나 지원이 필요한 품목, 제품의 시장 할당을 하여 조달 시장 납품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대사항은 중기부 판로 지원 관련 규정 고시 등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량 강화 과제입니다. 역량 강화 과제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건설 시공 분야로서 공공시설 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운영 규정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시공 등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는 조달청에서 일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기업이 있으시면 조달청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과제 유형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상생협약 체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 체결은 사업계획서 제출 전에 선행이 되어야 하고 협약서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협약을 체결하실 때는 상호간 충분히 협의하시고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협약은 혁신성장 과제는 1대1 협약으로 신청 가능하시고 소재부품 과제는 주관기업이 단체나 다수의 기업이어야 하고 소재부품 기업이 한 개로서 다대1로 협약을 하셔야 진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과 서류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공고문에 따라 신청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2월은 현재 1차 공고가 진행 중으로서 3월 1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요. 올해는 3번 정도 공고를 진행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중기부 홈페이지나 공공구매정보망 홈페이지에 공고 나오는 것을 유의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신청은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공공구매 관련한 제도나 사업은 모두 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SMPP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홈페이지에는 관련 공고나 규정이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 서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청 서류는 여기 나와 있는 서류들을 참고하시면 되시겠고요.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서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상생협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가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은 양식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니 각 서류 양식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요. 별도 준비 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은 운영 요령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SMPP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성장 과제나 소재 부품 과제별로 신청하실 때 제출하셔야 하는 별도 서류입니다. 신청하시는 과제에 따라 제출 서류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청 후 진행되는 단계별 절차 시 아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청을 하시면 자격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자격 검토는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에 맞는지 관련 자료를 보고 검토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기업 구분, 즉 창업기업 혹은 소기업, 소재 부품의 기업의 경우 제출하는 확인서로 구분을 할 예정이고, 참고로 창업기업의 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기업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검토 시 확인하는 기준은 공고일 혹은 접수 마감일로 구분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대면 평가 시 가점이나 부채 비율 확인 등은 자료를 참고하셔서 검토 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면 평가와 현장 평가 시 지표입니다. 아무래도 지원 대상 선정 시에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평가가 대면 평가로 보이는데요. 평가 지표는 과제별 또는 협력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혹은 중소기업인 경우로 구분하여 평가표를 구성하였습니다. 평가 지표를 한번 보시면 제품의 혁신성이나 기술성, 그리고 상생협력 효과 등을 공통 지표로 보실 수가 있고요. 과제별 특성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 항목들로 나누어져 평가를 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 평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면 평가 시 적합한 기업에 대해 현장 점검 시에 확인하는 사항인데요. 운영 요령에도 나와 있고 여기에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자격 검토, 대면 평가, 현장 평가까지 적합으로 판정받게 되시면 심의를 통해서 지원 대상과 제품을 최종 확정합니다. 심의 확정은 중기부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정책 목적이나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 선정하고요. 그렇게 선정된 기업이나 제품, 지원 기간 등은 SMPP 공공구매 정보망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중기부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제품이 조달시장 진입 시에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규정들을 완비하거나 공공기관 평가 등에 반영하게 되면 공공기관이 해당 품목들을 구매함으로써 지원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지원 대상들은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기업 중에서는 제도에 참여하지 않아도 공공조달시장 입찰이나 계약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시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우대사항으로서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조달시장에 더욱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중간점검이나 완료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제도의 지원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그래서 중간점검은 1년 단위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점검 결과 계속으로 판정하거나 중단으로 판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단으로 판정되는 경우 그 지원 효력이 없어집니다. 완료평가는 지원기간이 종료된 후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요. 수행 결과에 따른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완료평가 지표도 운영 요령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페이지부터는 유의사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많이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거나 제도 참여 시에 꼭 인지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제가 설명을 드리더라도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 서류 검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상생협약서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평가에 필요하여 신용조회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서류 검토 시에 확인하는 사항으로서 평가 대상에서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허위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이 최근 2년간 1000% 이상인 경우에 혹은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이 되오니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관과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원기간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최대 3년이 원칙이고요. 선정평가 시 지원기간을 달리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원기관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3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혹시 연장을 하시는 경우에는 지원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연장평가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기간은 세부 품명번호 기준으로 다수의 제품이 선정되는 경우 기업이 동일해도 제품별로 지원기간이 달리 정해질 수 있고요. 혹시 시장할당이 추진되는 경우 조달시장 현황에 따라 지원기간이 단축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제도에 신청할 수 있는 제품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요. 사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중에 일부 품목입니다. 중기간 경쟁 제품이 3년에 한 번씩 고시하고 지정하기 때문에 혹시 지정된 품목이 중기간 경쟁 제품 중에 비경쟁 제품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때는 시장 할당 비율에서는 제외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여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대기업이 참여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지배 또는 종속 관계인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주관기업은 세부 품명 번호별로 중복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부 품명 번호별로 한 개 과제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만 협력기업의 경우 혁신성장 과제에 참여하는 멘토기업은 최대 3개까지 각각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부품 과제는 상생협약 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다수의 중소기업 또는 단체와 한 개의 소재부품 기업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의 신청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도에 신청을 하시면 단계별로 결과 통보가 되실 겁니다. 이 경우 혹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1회에 한해서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며
이의로 신청되는 경우 이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평가위원회 평가 검토 의견을 통해 이의 신청 결과에 대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유의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참고하여 주시면 신청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현재 제도는 공고에 따라 신청 기한을 정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고에 따라 접수 기간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후에 평가와 선정을 거쳐서 지원 대상 선정이 되면 공공기관에서 구매 계약 및 납품을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해당 주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도 관련하여서는 전담기관인 중소기업 유통센터 상생협력팀에 문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혁신성장 과제에 참여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기술개발 제품 18종에 대해 나와 있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신청 안내입니다.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메인 화면이고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제도 신청이 상단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상생협력을 클릭하시고 제도 신청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제도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공고 현황이 있고요. 모집 공고 차수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신청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수사항을 모두 작성해 주시고요. 개별 서식을 첨부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시는 부분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간단하게 첨부하시는 형태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이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서 규모와 성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해관계자가 현재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달시장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제도에 대해 인지한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업기업이나 그동안 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혁신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소재부품 기업이나 핵심 소재 부품이 육성되면서 국산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공공구매가 확대될 것으로 보아 그 자체로서 국가 경쟁력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제도에 선정되는 기업이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을 하고 납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런 선도적인 상생 협력을 통해서 기업들이 판로 시장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나 중소기업 유통센터 상생협력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